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로 인해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던 일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명 15떡 사건, 15떡 논란 등으로 불린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6개월간의 수습기간, 15기간이 끝나면 동료 공무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이게 단순히 떡 하나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잘 꾸며진 떡 세트를 돌린다던가 파이나 마카롱 세트 같은 다른 간식거리를 돌리는 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글쓴이의 동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5떡으로 백설기 하나씩만을 돌렸는데 옆팀 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받고 뒤에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15떡은 없어져야 할 관행, 악패습으로 지목받으며 나중엔 장관까지 나서 사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신고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 사이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선 사발에 술을 부어 신입생에게 마시게 하는 사발주 문화가 있어 그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몇몇 대학교에선 얼차려 같은 가혹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 모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에선 신입사원을 모두 모아놓고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신입사원에 대한 신고식도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전 옛날 우리 역사에도 신고식 문화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과거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던 관리들의 신고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 1년 6월 8일 한 관리의 사망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선임 관리들이 신고식에서 신입관리를 구타했고 구타당한 신입관리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미 나라에서 관리들의 신고식을 금지한 상태였고 죽은 신입관리는 무려 정몽주의 증손자인 정윤하였습니다. 아무리 조선시대 내내 선비들에게 추앙받던 정몽주의 증손자라도 이 신고식을 피해갈 순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 사이에서 거쳐야 할 신고식이 존재했습니다. 주로 새로 부임하는 신참관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대략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과거에 합격하고 발령이 나면 발령난 부서의 선배들에게 술과 안주를 성대히 대접합니다. 이것을 허참례라고 하며 얼마 뒤에 다시 선배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어 정식 신고식을 하는데 이것을 면실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상상 이상의 돈이 소모되었습니다. 당장 2차례의 접대에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파산하거나 파산까진 아니지만 집안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거나 혹은 대규모 사채를 쓰는 사람 등이 속출했죠. 심지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과거에 합격했지만 합격을 포기하고 낙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형식상으론 큰 잔치 2번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선배들 마음대로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잔치상을 뒤엎고 뛰쳐나가거나 아예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식 신고식인 면실례 전에 중간중간 자잘한 술자리를 수차례 베풀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선임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두꺼운 종이에 자신의 신상을 적은 일종의 명함을 선배들 집에 찾아가 돌려야 했는데 이것도 두껍고 넓은 것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명한 필로 겨우 석장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것도 선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퇴짜 놓기 일쑤였고 집안 노비들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야 겨우 명함을 들려보냈습니다. 돈을 돈대로 썼다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혹행위였습니다. 신고식을 마무리하기까지 각종 가혹행위가 벌어졌는데 뇌물을 요구하고 금품을 강탈하거나 구타 등의 집단폭력을 벌이기도 했으며 성희롱을 하거나 신입관리 얼굴에 똥을 칠하기도 했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흙탕물과 오줌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봤듯이 구타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범죄가 난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나라에서 금지했던 것이니 잔치고 뭐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그만이었던 것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보통 2달 안에 면실례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실상 기수열애가 시작되었고 동료들은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협조를 안 하니 당연히 무능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업무 무능을 핑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신고식은 예문관이 탑티어로 보통 예조 관리들의 폐악질이 심했고 사원부 등 감찰기관의 폐악질도 만만치 않았는데 성종 땐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해야 하는 감찰기관이 이러고 있으니 이건 뭐 도리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면실례와 같은 신고식 문화는 초기에 문관 관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나중엔 점차 확대되어 무관, 환관, 말단 향리나 포졸에 이르기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성종 25년 9월 22일 도총관 변종인이 자신이 욕보임당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가 훈련원으로 옮겨갔을 때 허참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극달을 비롯한 하급관원들이 경례를 거부하고 면전에서 경칭을 거부하며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급관원들이 정이품의 재상을 기수열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정이품이면 품계서열 3위로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성종이 직접 이극달 등 하급관원 14명을 불러다 물어보니 무과 출신 사람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허참례와 면실례를 치르지 않으면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옛 풍습이라며 모두 반발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아무리 옛 풍습일지라도 위계질서를 지키라며 하급관원들을 파직하도록 했습니다. 웃긴 건 이 사태의 주모자 이극달은 권지라는 임시직 상태로 정식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5중인 수습관리였죠. 신고식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종 시절 훈련원 참군 이종은 면실례가 있을 때면 신입관리의 집에 찾아가 내가 좀 있으면 감찰부로 부서를 옮기는데 면실례할 돈이 없다. 네가 모은 돈을 좀 주면 너의 면실례를 편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숙종 6년 4월엔 왕의 경호원인 무예별감 중 한 명이 면실례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조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면실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금을 횡령한 관리가 적발되기도 했고, 영조 땐 집안 재산을 전부 팔아치워 면실례를 했지만 선임 관리들이 다 받아먹고도 동석을 거부해 신입 관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관행에 대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판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율곡 이이는 면실례를 거부해 사실상 기수열애를 당하고 50일 만에 관직을 내려놨을 정도로 이 신고식 관행의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는 선조 2년 왕에게 찾아가 저런 모욕과 핍박을 견디며 누가 벼슬을 하겠느냐며 진정한 호걸은 과거 시험을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건 중국에서도 오랑캐 풍습이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실례가 오랜 관습이란 주장엔 고려시절 풍습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기록도 없고 소문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표적인 옹호론자 이왕은 신참관리를 괴롭히는 일이 무리한 일이긴 하지만 이 너도 다 알고 그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후임자가 자기 의기만 믿고 선임자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그건 의리에 맞지 않고 부당한 일이다라며 면실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역시 저런 신고식 문화가 과도한 수준이었다는 것엔 동의했습니다. 또한 이후 영조 때 성호 이익 역시 나라에서 금지하고 폐단도 존재하지만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낫다며 면실례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고식을 단체 보이콧하려는 시도도 존재했습니다. 1694년 과거에 급제한 최창대, 이광자, 박태환은 서로 친구로 뭉쳐 면실례에 동참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중 최창대가 통수를 치고 면실례를 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는 이미 아버지 최덕정에게 면실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설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최덕정은 최창대의 친구 이광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고식 그거 애들 장난 같은 거다. 근데 그래도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풍습이고 유명한 선배들도 다 했던 건데 니들이 뭐라고 그걸 하지 않느냐. 선비가 큰 일을 하려면 자잘한 건 그냥 따라가고 해라 라고 썼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왕과 대신들은 이 야만적인 신고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끊임없이 금지했습니다. 당연히 폐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똥공기 문화를 실드치긴 어려웠고 왕명으로 끊임없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지하자며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풍습이란 것인데요. 고려말 건문세가의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집안의 위세를 믿고 날뛰자 그것을 막기 위해 기강 확립을 한 것에서 시작했다는데, 당장 조선시대에 이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도 들은 이야기거나 문헌으로 고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도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의 후임에게 면실례를 하지 못하는 등 이 시기부터 수그러든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고려말 건문세족을 신고식으로 건드릴 수 있었을까 싶네요. 한편 이렇게 왕명으로 끊임없이 금지했지만 관료들은 이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신고식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명을 무시하면 반역이었지만 말이죠.